안녕하세요. 마하양 사찰 음식 문화원 원장 가문사 주지 오관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나봐 여러분과 인사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한국 사찰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좀 잠깐 드리자면, 한국 사찰 음식에서는 일체의 육류나 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조리합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사찰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산이나 들에 있는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직접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을 가지고 조리를 하게 됩니다. 일체 육류, 어패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자비심, 내가 먹고자 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일체 육류, 어패류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자 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은 내 안에 있는 자비심에 자비 종자가 끊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체의 육류, 어패류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신채라고 해서 5가지 매운맛이 나는 것인데,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고 이 5가지를 양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5가지는 굉장히 강한 열성이 있기 때문에 수행자가 너무나 강한 열을 발산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내는 마음도 일어나고 음란한 마음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자에게는 알맞지 않기 때문에 권하지 않고, 그래서 한국 사찰 음식에서는 일체의 육류와 어패류,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그 외의 모든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밖에 살 때는 또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빼고 사용하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알맞은 식재료를 선택해서 조리를 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거는 출가자, 수행자에게 알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사찰 음식을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 2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 가지 조림, 아보카도, 두부 샐러드입니다. 첫 번째 방울토마토 가지 조림 시작할 건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가지를 썰기 전에 먼저 이 음식을 조리할 때 필요한 채소물, 우리 이제 보통 그냥 베지테블 워러 할 수도 있고, 보통 현지에서 여러분들 치킨 스탁이라고 해서 치킨을 응축해서 나온 것처럼 베지테블을 가지고 응축해 놓은 물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 무, 라데시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표고버섯이라고 그래서 블랙 머쉬룸,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마, 이렇게 해서 먼저 얘를, 원래는 표고버섯도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물에 훌쩍 담그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담궈서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넣어서 바로 꺼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꺼내시고, 다시마도 이렇게 그냥 흐르는 물에 씻거나 혹은 바로 집어넣어서 꺼내는 것, 요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를 조금 제가 여기 들어가게 잘라 보겠습니다. 이제 잘 우러날 수 있도록 조금 잘게, 조금 내지는 얇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잘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무를 준비했는데 여기에다가 무하고 표고버섯 그리고 다시마를 넣어서 얘를 먼저 끓여줄 거예요. 이 물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음식을 조리하고 조림이나 볶음 종류를 할 때는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생수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베지테이블을 우린 물, 주로 무, 표고버섯, 다시마를 우려서 그 물을 진하게 냈다가 조림 요리할 때 물을 넣게 되면 음식의 맛이 배가 되고 훨씬 더 깊은 맛이 내기 때문에 이 채수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끓이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가지를 준비해 볼게요. 먼저 양끝 끝을 좀 잘라 주시고, 모든 그 음식을 만들 때는 너무 길거나 너무 굵거나 그렇게 해서 먹기가 너무 상그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먹기 좋은 크기로, 그러면 남녀노소가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 4cm 정도 길이로 좀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 주었을 때 그냥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조림 요리를 할 때는 어떻게 충분히 양념이 잘 배이도록, 그래서 여기에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서 보이죠? 이렇게 반 정도만 칼집을 넣어서 십자로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얘가 팬에 들어가서 양념을 넣고 덮었을 때 양념이 잘 배이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칼집을 좀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조리를 할 때는 여러분이 잠깐 요것도 조금 여기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칼집 내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반만, 자, 이렇게 해서 좀만 더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를 먼저 가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토마토를 보면 이 꼭지라고 그러죠? 요걸 좀 떼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은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짝만 돌려주면 이게 이렇게 잘 떨어져요. 이렇게 살짝만 돌려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만 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중간에 설명을 드리면, 가지 칼집 넣어서 잘라주시고, 방울토마토 꼭지 떼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청고추는 이렇게 반으로 칼집을 내면 이 안에 씨가 들어 있어요. 근데 씨가 들어가게 되면 음식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얘를 가운데다 칼집을 넣게 되면 이렇게 톡톡톡톡톡 털면 이게 다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톡톡톡. 그래서 이게 굳이 안 씻으셔도 이렇게 찌를 빼준 상태에서 얘를 조금 잘게 다져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조금 너무 잘게 다지면 지저분해 보이고 너무 굵으면 또 음식이 성의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중간에 사이즈를 하기가 쉽지를 않은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너무 지나치면 또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적당하게 알맞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고추도 너무 굵게 하지 않고 너무 잘게 하지 않고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제가 썰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물은 무하고 표고버섯과 다시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맛과 영양을 지금 우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사실은 그냥 맹물이 아니고 이렇게 채소물을 넣어서 맛을 영양을 배가시키듯이 우리의 삶도 무언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나요?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흔들어야 돼요. 그 감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건 뭐냐? 항상 무언가 내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채소물 하나 만드는데도 어떻게 무가 가지고 있는 맛과 영양, 표고버섯이 가지고 있는 맛과 영양도 지금 이렇게 잘 우려나오고 있어요. 이 물이 이제 우려나오면 이 물을 가지고 저희가 잠시 후에 볶음 그리고 조림 요리할 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자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놓고 여기에 자, 이제 여기 채소물을 끓여 놨으니까 실제로 이제 가지를 넣고 덮어 봐야죠. 자, 이제 여기 달궈진 팬에다가 요거는 이제 들기름이에요. 이제 페렐라 시드 오일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구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아시안 마켓, 특히 한인 마켓에 가면은 이거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구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포도씨 오일, 그냥 그레이프시드 오일로 써도 괜찮습니다. 네, 이왕이면 들기름을 하면 더 맛이 더 향기롭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한 큰술 벌써 이렇게 향이 올라와요. 이 향을 좀 전달해 드리면 좋을 텐데. 자, 이제 여기 넣어주세요. 이런 그 조림 요리를 할 때도 실은 그냥 양념을 넣어서 조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얘를 충분히 덮어주면 나중에 가지를 졸여놨을 때도 잘 부서지질 않아요. 그래서 가지가 어떻게 더 쫄깃쫄깃한 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팬에 덮지 마시고 주문을 외워야 돼. 어떻게? 자, 이 음식을 먹고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렇게 스님이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약간 팬에 있는 기름이 가지가 지금 다 먹어들고 있어요. 이게 맛있어지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렇게 이 안에서 기름과 만나서 덮어졌을 때 나중에 조림 요리를 다 됐을 때도 부서지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지금 양념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냥 들기름만 들어가서 덮어주는 거예요. 주문을 좀 외워주세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진짜 맛있는 색깔이 나오고 있죠. 이거 참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가 식물에 나무나 식물에 물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잘 자라달라고, 말하자면 물을 줄 때도 거기다 염분을 담아서 잘 자라주세요 하면 그 나무가 아주 그린, 아주 진한 녹색으로 자기의 향을 뽐내며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이것도 지금 맛있어져라 맛있어라 하니까 이렇게 향이 지금 약간 색이 변하면서 향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요렇게 어느 정도 얘가 덮어졌을 때 바로 여기에다가 양념을 넣게 되면은 이미 팬이 달구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넣으면 타기 때문에 바로 양념을 넣으시면 안 돼요. 요 상태에서 충분히 지금 보면, 자, 요렇게 덮어졌을 때 충분히 이게 지금 덮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제가 바로 양념을 넣게 되면 팬이 타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지금 우리가 끓여놓은 요게 채수물입니다. 요게 지금 무, 표고버섯, 다시마를 우린 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먼저. 자, 이렇게. 이러면서 어떻게? 얘가 기름이 다 완전히 먹은 상태에서 물과 같이 들어가면서 쫄깃쫄깃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양념을 넣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직접 사찰해서 만든 간장이에요. 요게 지금 30년이 된 간장이에요. More than 30 years. This temple made soy sauce.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구하기가 참 힘들 텐데, 그 현지에 가시면 현지에 한인마트에 소이소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나온 소이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든 한국에서 만든 간장을 가지고 이 음식 맛을 내게 되면은 굉장히 기쁜 맛과 향이 납니다. 그래서 간장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간장을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는 쌀조청 라이스 시럽인데, 요것 또한 한국 마켓에 가면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걸 못 구할 때는 올리고당으로 대체를 하셔도 되고, 요게 들어가면 훨씬 더 맛이 달콤한 맛만 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간장 맛과 어우러지면서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 숟가락. 그래서 함께 얘를 이렇게 덮어 주셔야 돼요. 양념이 배이도록. 지금 제가 한번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간장과 조청, 소이소스와 라이스 시럽이 만났을 때 얘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 이 맛을 다 머금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익혀도 되지만 살짝 뚜껑을 좀 닫아서 3, 4분간만, 너무 센 불에 말고 중간 불에서 약간만 익히시면 양념이 더 잘 배이겠지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자, 아까 말씀드린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한국 가지는 이렇게 길쭉길쭉해요. 근데 원래 이 가지가 에그플랜인데
계란처럼 생겨서 동글동글하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가지를 보기가 힘들고 이렇게 다 길쭉길쭉한 가지들만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여러 나라의 가지를 맛보았는데 한국 가지가 제일 맛있던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인마트에 가셔서 이왕이면 이렇게 길쭉한 가지를 좀 갖다가 조리를 하시면 더 부드럽고 쫄깃한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다, 예, 어우, 엄청납니다. 지금, 자, 요렇게 양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아까 체리토마토 꼭지 뗐지요? 얘를 넣으셔야 돼요. 해서 얘를 같이 덮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지금 양념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념이 보이죠? 양념 있는 상태에서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한 번만 덮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울토마토에도 열이 가해지면서 이 양념이 배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보시면 다 됐어요.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되어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완성을 좀 꺼내 볼게요. 아까 그 청고추를 하나 너무 잘게 너무 굵게 하지 않고 중간 정도로 해서 잘게 좀 이렇게 다져 놨어요. 요거를 버무려 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 하시면서 조금 제가 염려되는 거는 좀 빠르지 않았나 싶은데 또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하시면 또 제대로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완성된 걸 좀 꺼내 볼게요. 이제 맛있는 게 나오니까 지금 벌도 날라오고 예. 자,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이 청고추가 조금 남은 거를 위에다 한 번만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먹기 직전에 눈으로 봤을 때 벌써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지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 방울토마토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방울토마토 가지 조림이 이제 완성이 됐고, 두 번째 아보카도하고 두부를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아보카도하고 두부 샐러드를 만드는데 먼저 그 여기에 들어가는 두부를 먼저 끓는 물에 데쳐야 돼요. 왜 끓는 물에 데치느냐? 두부를 만들 때 콩을 갈아서 끓여서 굳히는 건데 이 굳히는 과정에서 그냥 끓여서 놓기만 한다고 해서 굳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굳을 수 있는 간수 같은 걸 넣게 되는데 그게 쓴맛을 내고 사실은 그게 몸에 이롭진 않아요. 그래서 끓는 물에 데쳐서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물을 올려놓고 아보카도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올려놓고,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반으로 조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잘라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씨는 조금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쏙 빠져요. 자,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를 이제 반으로, 아보카도 반을 자른 걸 껍질을 먼저 벗길 거예요. 이거를 모양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껍질을 잘 깎아서 내놓으시고, 자, 요렇게 지금 껍질을 하나 더 제가 깎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깎아서 준비를 해 주시고, 자, 이게 지금 이 아보카도 껍질을 깎은 이 상태에서 요거를 사실은 얇게 저며서 썰은 다음에 제가 나중에 두부랑 함께 롤을 말아줄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잡기 위해서 조금 얇게 썰어 보겠습니다. 이 두툼한 거는 이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얇게, 요렇게 좀 얇게 썰어서 겹쳐서 말아줄 거기 때문에 조금 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얘를 얇게 썰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굵게 되면 나중에 얘가 말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얇게 0.2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띵하게 해서 이렇게 얇게 썰어 주시고, 이렇게 얇게 썰다 보면 나중에 이 끝에가 남게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얇게 썰은 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요. 보시면,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얇게 썰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여기 두부 양념한 거를 함께 말아줄 건데,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끝에 보면 이렇게 남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버리느냐? 아닙니다. 요거는 좀 굵게 썰어 줄 거예요. 나중에 두부랑 섞여서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거나 함께 떠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씹는 식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금 굵게 잘라 보겠습니다. 함께 얘를 나중에 이렇게 굵게 쓰는 거는 나중에 씹다 보면 그 식감이 있어서 좋아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좀 굵게
모양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의 형태가 있는 거는 요렇게 얇게 0.2mm 정도로 해서 썰어 주시고, 그리고 끝에 있는 거는 이렇게 굵게 다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레몬은 이제 껍질을 쓸 거라서 소다로 조금 문질러서 깨끗하게 좀 씻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 껍질만 사용할 거라서 조금 굵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약 2 내지 3cm 정도 이렇게 좀 잘라졌는데 요거를 얇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얇게 잘라졌어요. 왜 이걸 얇게 자르냐면 나중에 아보카도하고 두부하고 함께 섞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굵게 두면 성그러져서 같이 어우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좀 얇게 썰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얇게 좀 썰어주시고, 지금 두부를 데칠 물이 끓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썰은 다음에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선생님이 맞아 이거는 자, 그거 먼저 해주세요. 자, 이제 제가 두부를 좀 물이 끓고 있어서 두부를 아까 사실 이 두부가 굳혀지기까지는 콩과 물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콩과 물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간수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간수를 빼기 위해서 끓는 물에 데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물에 다 데쳤습니다. 얘를 좀 넣은 다음에 물기를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면보에 좀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완전히 물기를 빼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그 두부에 물을 빼주는 이유는 아보카도하고 얘가 만났을 때 너무 얘가 물이 안 빠져 질척거리면은 그 아보카도랑 만났을 때 잘 버무려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물기를 완전히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짜서.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물기가 빠졌어요. 자, 이제 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털어주세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두부를 제가 여기다가 이게 두부가 지금 어떻게 끓는 물에 데쳐서 간수를 빼고 물기를 꼭 짜서 지금 두부에 덩어리를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방울토마토 가지 조림할 때 이 소이 소스 썼죠. 사실은 음식을 낼 때 우리가 소금으로도 간을 하긴 하지만 소금으로 간을 했을 때는 담백한 맛이 있지만 사실은 또 깊은 맛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지 않을 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할 때는 간장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장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이 두부에 제가 간장으로 좀 간을 하겠습니다. 요 간장 이렇게 한 큰술. 그리고 아까 이 간장은 어디 있든 아시안 마켓, 특히 코리안 마트에 가면은 소이 소스가 굉장히 어벨레블 합니다. 그래서 이 간장을 사다가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은 깊은 맛이 나고 향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이 간장 쓰세요. 그리고 이제 간장과 여러분이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지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들기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수월하시도록 올리브 오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올리브의 엑스트라 버진이기 때문에 향미가 있어서 굉장히 두부도 부드럽게 하고 맛을 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장과 올리브 오일이 골고루 섞이도록 얘를 이렇게 하면서 아까 스님이 레몬을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해서 잘랐어요. 그래서 얘를 같이 섞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함께.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지금 간장이 한 큰술이 들어갔는데 혹시 조금 내가 짭조름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소금으로 조금 더 간을 내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버무리시면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의 정성과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담아 손끝에 어떻게?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할 때도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자, 어때요? 지금 두부가 간장과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펄펄 살아나는 듯한 이런 지금 모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선은 얘는 지금 두부와 간장과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잘라서 버무려 놓은 거예요. 요거를 제가 이제 아보카도에 말아줄 거고 남은 거 이렇게 조금 잘게 달라져 같이 섞어서 믹스를 해줄 거예요. 먼저 얘를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두부를 모양을 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레몬과 이거를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들 때도 어떻게 맛있어져라 주문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말아줄 거예요. 여기 두부가 들어가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살짝이 들어줘야 돼요. 얘를 이렇게 들어서 얘를 이렇게 말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아서 완성을 만들고 또 하나 해볼게요. 레몬과 간장과 올리브오일 들어간 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만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말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아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든 한인마트에 가면은 두부가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두부를 가지고 많은 양념을 넣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간, 소금이든 간장이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돼요. 제가 또 그렇게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롤을 좀 만들어 보고 나머지는 얘를 지금 섞을 거예요. 조금만 퍼놓고 이쁘게 몇 개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지금 끝에 남은 거 있지요? 끝에 남은 거를 두부랑 같이 이제 섞어서 샐러드처럼 버무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 얘를 내려놓고. 자, 제가 이제 직접 손으로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모양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그냥 하나씩 집어서 바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게 되면 테이블에 그냥 접시에 올려놓으면 하나씩 먹기가 좋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잠깐만 그냥 이렇게 그릇에 버무린 거를 두부하고 아보카도를 이렇게 레몬과 섞은 거를 그냥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담아서 내놓을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바로 퍼서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두면은 각각 담아주거나 아니면 또 여러 사람이 조금 나누어서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드시기 좋도록 제가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씩 먹기가 좋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남은 거는 이제 천천히 또 다 만들어 보고 만드는 요령, 만드는 방법만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를 얇게 썰고 두부를 데쳐낸 거를 물기를 짜고 간장과 올리브오일을 넣어서 간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지금 롤도 만들고 모양도 잡고 이제 이거를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얘를 조금 양념을 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다가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좀 섞어서 같이 곁들여서 내놓으면은 조금 나머지 부족한 간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발사믹과 올리브오일을 같이 곁들여서 여기에다 올려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모양을 잡은 거는 찍어서 덜어다가 그렇게 드셔도 되고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보카도 두부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다 완성된 거를 좀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담고 여기에 아까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좀 같이 곁들여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방울토마토 가지 조림과 아보카도 두부 샐러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리를 한 방울토마토 가지 조림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아보카도 두부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큰 접시에 담아 놓으면 개개인이 자기 앞에 그릇에 좀 덜어다가 드시면 좋고, 특히 이 아보카도 두부 샐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접시에 이렇게 꼭꼭꼭 담아주시면 각자 이렇게 드시고 싶은 만큼 덜어다가 개인 접시에 놓고 드시면 좋을 듯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럼 한번 좀 맛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이라서 이 맛을 표현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완성된 것만 보여드리는 것보다도 스님이 좀 한번 맛을 보고 제가 맛을 보고 좀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가지예요. 제가 이제 아까 조리를 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가지를 충분히 팬 안에서 덮어달라고. 제가 이렇게 씹으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팬 안에서 가지를 충분히 덮어준 이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지가 쫄깃쫄깃, 쫀득쫀득, 그 가지의 참맛이 좀 이 안에 고스란히 양념과 어우러지면서 정말 맛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도 오늘 좀 이 맛을 즐겨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요 두부와 아보카도 두부도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고
아보카도도 부드러운 맛인데 그렇지만 이 아보카도에 씹히는 식감과 또 그 레몬의 그 상큼한 맛과 간장이 어우러지면서 깊은 맛, 그러면서도 모든 이 재료가 어우러진 아보카도와 두부가 레몬이 어우러져서 간장이 맛을 배가시켜주는 한국 간장이 기가 막혀요. 깊은 맛을 내주는 데는 소금은 담백한 맛을 주지만 간장은 이렇게 맛을, 향미를 살려줘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보카도와 두부를 제가 좀 만든 샐러드를 좀 맛을 보고 여러분들도 좀 이 음식을 드시고 좀 건강하시고 행복한 또 하루 마무리 짓고 조금씩 이제는 육식에서 채식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런 식재료 양념을 가지고서 여러분 식생활이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